서울 강남구의 한 프리미엄 요양원 폭도 끝 301호실에는 올해 78이 된 박 여사가 누워 계십니다. 3년 전 치매 진단 이후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어제 먹은 밥은 기억 못해도 50년 전 남편과 처음 춤췄던 그날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미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부릅니다. 박 여사의 아들 48배 김 과장. 대기업 임원 승진을 위해 매일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주말엔 골프 접대, 해외 출장도 찾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 없다는 걸 그는 압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요양원을 골랐습니다. 월 500만 원. 그의 월급 절반이 넘는 금액.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새로운 옵션을 제안합니다. 최신형 컴패니언 케어봇 서비스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월 150만 원 추가하시면 어머님께 전담 AI 돌봄 로봇이 배정됩니다. 특별히 이 모델은 고인이 된 가족의 목소리와 말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계가 흉내낸다고? 하지만 원장은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는 치매 노인들이 로봇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은 매일 돌아가신 남편분을 찾으십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결정은 보호자님 몫입니다. 김 과장은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그가 산 것은 로봇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면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 여사의 병실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옵니다. 키 170cm, 은백색 금속 외피, 부드러운 실리콘 손, 컴패니언 케어봇 CK7입니다. 로봇은 박 여사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여보, 오늘 기분은 어때요? 그 목소리는 15년 전 세상을 떠난 박 여사의 남편 박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의 흐릿한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신이에요? 로봇은 박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금속이지만 체온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사람 손처럼 따뜻합니다. 네, 나예요. 오랜만이네요.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로봇은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이제 곁에 있을게요. 매일 올게요. 이 대화는 AI가 박 여사의 과거 기록, 남편의 음성 샘플, 그리고 수천 건이 부부 대화 패턴을 학습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로봇은 박 사장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투, 억양,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재현합니다. 박 여사에게 이것은 기적입니다. 죽은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는 매일 아침 로봇을 기다립니다. 로봇은 그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아줍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요양원 간호사들은 놀랍니다. 치매가 호전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호전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지 행복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그마저도 회의 일정 때문에 3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어머니 곁에는 항상 로봇이 있습니다. 어느 날 김 과장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박 여사는 로봇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어머니 저 왔어요라고 말하자 박 여사는 잠깐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로봇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당신 우리 아들 왔네요. 로봇이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잘생겼네요. 김 과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로봇을 더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손은 차갑습니다. 반면 로봇의 손은 체온 조절 기능 덕분에 따뜻합니다. 김 과장은 30분 만에 자리를 뜹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박 여사는 대답 대신 로봇에게 묻습니다. 당신 저 사람 누구예요? 로봇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바쁜 사람이죠.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김 과장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참담한 건 어머니가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석 달 후 어느 겨울밤
요양원에서 긴급 연락이 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김 과장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납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가지만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체증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 1시간 30분. 김 과장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쥡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시각 301호실에서는 박 여사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로봇이 들어옵니다. 로봇은 박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입니다. 박 여사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당신, 왔구나. 로봇은 박 여사의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그리고 로봇의 음성이 바뀝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로.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박 여사는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곁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 과장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웃고 계셨어요. 김 과장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로봇을 봅니다. 로봇은 여전히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케어봇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요. 보호자님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로봇에게 묻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미안해요. 로봇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박 여사의 손을 놓고 조용히 병실을 나갑니다. 김 과장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했다. 어머니는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 정 과장,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김 과장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싼 요양원 최고급 로봇.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뜻한 금속 손이 아니라 아들의 거친 손이었을 겁니다. 완벽하게 재현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툴게 말을 더듬는 아들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대리 효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만 내면 로봇이 당신 대신 부모님 손을 잡아줍니다. 당신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은 걸까요? 함께 있어야 할 의무를 잃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로봇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착각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안도합니다. 죄책감을 돈으로 샀으니까.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임종을 맞이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교통체증에 갇혀 발을 동동 구를 겁니까? 그리고 당신 대신 로봇이 부모님의 손을 잡아줄 때 당신은 그것을 효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불편하지만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박 여사는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평생 그 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로봇이 대신 전해준 사랑해요라는 말.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케빈의 시선 효도는 이제 구독 서비스입니다. 월 150만 원이면 당신의 양심도 함께 구독할 수 있습니다.